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들으셨던 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딩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예고를 했었죠. 방정식은 수학 공식 같은 건데 퍼스널 브랜딩이 그런 게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언제? 2010년에 11년도 책 나눔 브랜드라는 책에서 제가 이 방정식을 만들고 그대로 저에게 적용을 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대로 저는 지금 조현심의 브랜드쇼라는 인터뷰 토크쇼를 만들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당신 브랜드 연구소와 네이버 TV로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방정식대로 사람들에게 만들면 된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이거대로 쫓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대로 다른 사람을 인터뷰해 봤더니 이 공식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논문에서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논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학교까지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구축이 될까, 만들어질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5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 그 얘기는 5가지 T 요소를 잘 채우면 된다. 그런데 방정식이니까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을 뿐이에요. 자, OT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 T는 재능, 탤런트가 있을 거고요. 탤런트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재능을 훈련하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플러스 온라인, 오프라인, 토크, 소통, 요 세 개는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탤런트, 트레이닝, 타임.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그 다음이 뭐다?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을 축적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 T가 안 되면 어차피 퍼스널 브랜드 구축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 T가 뭐냐고요? 타이밍입니다. 때. 나의 때와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좋고 훈련을 잘했다 하더라도 소통을 아무리 원활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때가 아니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고요. 심지어 재능이 별로 없는데 트레이닝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축적된 시간 동안 훈련을 해놨잖아. 그러면 완전히 빵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들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은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거의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전성기 주기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1년 주기로 움직여요. 어떤 재능을 가졌든 처음에 7년은 서서히 생성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되면 그 재능이 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재능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해요. 이건 직업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7년 정도 다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총 7년이니까 14년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7년을 올라가고 7년을 유지하고 7년을 떨어지는 21년 주기 그래프에 의해서 하나의 재능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쇠퇴를 합니다. 이거는 재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직업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하나의 직업의 유효기간이 한 20년쯤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면 유지기가 아니라 생성기이기 때문에 무지 힘들고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때는 인정도 못 받고 돈도 그다지 벌지 못한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을 전후로 전성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다음 직업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렇게 편종형으로 여러 개의 이 20년 주기의 종이 이어지는 그런 직업 곡선을 가지면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어떤 재능이든지 찾은 다음에는 최소한 7년 정도는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
방정식,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탤런트, 달란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재능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재능은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로부터 교육받고 훈련해서 훈련된 재능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된 재능, 축적된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재능을 찾는 것. 이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냥 본질, 성격, 취향, 뭐 가치관 이런 걸 찾는 것도 되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문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고 디스크, MBTI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요즘에 굉장히 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우리 애가 이런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잘하는 적성이 있구나. 이거를 성격을 이런 환경이 되면 얘가 불같이 화를 내는구나. 이런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얘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본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 재능은 이 부분들을 베이스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로 얘의 적성과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얘가 뭘 하면 막 밤을 새도 피곤해하지 않고 엄청 재밌어하고 뭘 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노출시키다 보면 뭘 찾는다? 흥미와 재미가 적성으로 넘어가겠죠. 이 적성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훈련을 거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재능을 찾는 방법은 그냥 놔둬보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놔둬보면 스스로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요소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도대체, 엄마들은 어떻게 재능을 찾냐고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가서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가 멈춰 서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에 꽂히시든 어떤 분야가 좋든. 그럼 그 분야에 관련돼서 한 3권 정도에서 5권 정도 책을 사십시오. 그 정도 나의 재능을 찾기 위해 그 정도 투자는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관심이 생각한 것보다 별로 없어. 그러면 이쪽에는 재능이 없으시고 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야를 바꿔야지. 다음 또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봐. 그런데 어떤 분야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 야,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렇게 연관된 거였어?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다른 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또 연관된 책을 또 읽게 돼. 이게 관심이 맞잖아. 그러면 5권 읽고 한 20권까지 확대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와 연관된 일인지 호기심이 충족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재능이 있고 없고는 해봐야 알아. 다들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잖아. 시작을 하면 본인이 알아요. 찍는 것까진 좋은데 편집하는 건 나랑 절대 안 맞아. 그럼 이거는 그냥 아웃소싱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찍는 부분들까지 좋은 거기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재능이야. 못하는 걸 막 굳이 배워가지고 오래 해봤자 그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경쟁하면 100% 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재능을 찾았어. 호기심도 좋아.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T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요, 자타 공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냥 나 혼자 조금 하다가 피곤하면 그만두고 이 정도면 됐어. 나름대로 이만큼이면 됐어. 보통 훈련을 그만큼만 하잖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지적을 받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ING 훈련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바깥으로 만약에 나온다. 회사라는 타이틀이 떨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피드백 안 해줘. 아무도 혼 안 내. 내가 훈련하는 과정에도 돈을 받으면서 훈련받는 건 유일하게 직장에 속해 있을 때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누군가 나를 혼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아직 훈련 중이구나.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완전해지는구나. 인식하시고 그러는 과정에도 사장님이 따박따박 돈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걸 감사해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훈련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야.
유튜버를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목표한 지점이 10만 명 구독자야. 10만 명 구독자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을 써보겠어. 생각했어. 그럼 책을 한 권만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언제까지 쓰라고요? 네, 베스트셀러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쓰시면 돼요. 저 요번에 쓴 책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10번째 책입니다. 이 10번쯤 쓰니까 글쓰기가 이런 거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쉬운 글씨체로 썼다고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내용은 굉장히 깊어졌는데 그 얘기는 저도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앞선 책들은 전부 다 독자들이 마루타였던 거죠. 근데 제가 멈추지 않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이런 상태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세 번째 팁, 토크. 되게 중요하죠. 이 토크가 수다가 아니에요.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의 커뮤니티, 이건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시세말 하잖아. 뒤에 돌아서면 다 욕하는 거 아시죠? 그러려니 하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뒷담화를 하게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된다? 우리는 무언가 생산하고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은 요즘엔 3분 단위로 다 끊어져 있는 거 아시죠? 3분 뭐 하다 보면 다른 게 띠링하고 울리고 다른 걸 확인해야 되고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절대로 3분을 넘어서 집중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자발적 왕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길게 느려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의미 없는데 아무데나 가서 자꾸 이 모임을 확장하는 대신에 처음에 소통은 본인하고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소통이 온라인 소통입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SNS를 결국 미디어가 내 안에 온 건데 필요한 만큼만 소통을 하면 되거든요. 모든 거에 다 가서 댓글 달고 모든 거에 가서 다 좋아요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일, 자신의 전문성, 내 재능과 훈련되는 과정, 내가 어떤 거에 호기심이 있고 지금 나의 성장 과정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알린다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죠. 완성된 걸 만드느라 시간을 다 써가고 결국 하나 올리는 것보다 SNS 채널은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양적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 어떤 건 잘 만들어진 것도 필요하겠죠. 정성적 데이터. 뭐가 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훈련의 과정을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이거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전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메시지를 올려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봤어도 안 본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남거든요. 기억은 언제쯤 자각이 되느냐? 최소한 온라인에 6번 이상 노출됐을 때 그런 게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홈쇼핑 보면 처음엔 안 사,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홈쇼핑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반복하고 다른 증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요번에 안 샀다 하더라도요, 다음번 방송 보잖아. 그러면 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 방송에는 100% 사셨을걸요. 그 인간의 두뇌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 토크, 소통 채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 생각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더하기예요. 재능 더하기, 훈련 더하기, 소통. 그 다음에는 어떻게다? 가로를 닫고 나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타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지금 앞단에서 7년, 21년 전성기 주기 그래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재능을 찾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된다? 7년이요. 그러니까 너무 단타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길게 보세요. 우리 왜 100세 시대 재수가 없으면 150까지 산다고 하죠.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찾고 훈련하는 과정 동안 또 다른 것도
찾고 훈련하는 과정을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외부로 나의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내부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고 얘를 훈련하는 이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1년 이렇게 축적되는 시간만큼 아마 가속도가 붙게 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마지막 T, 5번째 타이밍과 만나게 될 때가 옵니다. 이 타이밍은요. 저는 한 10년 넘어서 타이밍이 지금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 거가 보여. 지금도 왔다라고 볼 수도 없어. 왜냐면 여러분 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시잖아. 제가 이 일을 한 지는 올해가 1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고요. 옛날에 썼던 10년 전 썼던 책에 있는 내용이 이번에 쓴 책에 그대로 써 있어요. 제가 하는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팩트 지식은 그대로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개인 브랜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거를 개인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조차를 할 이유가 없었어. 왜? 직장만 잘 들어가면 됐으니까. 그런데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조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리버드 선각자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만나지도 말래. 이제 누구나 다 직장에서 평생 직장을 하려고 했더니 평생 직장 됐대. 뼈는 공동묘지에다 묻으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네. 바로 내 때가 올 때까지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 지속하는 힘을 통해 때를 만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본인이 시작하고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당연히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게 시작할 때라는 거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저는 엄마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훈련하고 소통을 하고 시간을 버텨서 본인의 때와 만날 그 하는 과정을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NS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